110일의 실무 시험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선 K대 프로그램을 실행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110일에 파라상사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확인해 보면 파라상사는 문구 및 자파를 판매하는 개인 기업으로 자, 14기 회계 기간은 2025년도이다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14기 2025년도 확인을 했고요. 자, 1번입니다. 다음은 파라상사의 사업자 등록증이다.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여 누락부는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우편번호는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회사 등록으로 들어가서 이제 대조해서 찾아보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찾아봤더니 여러분 대표자가 이기호라고 입력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박연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수정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박연원인가요? 박연원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또 찾아보셔야 되겠죠? 자, 찾아봤더니, 자, 여기 업태가 도소매로 되어 있는데, 그쵸? 어, 여기 지금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에는 업태가 뭘로 되어 있어요? 제주로 되어 있죠. 문제 지문은 도소매로 되어 있고, 그럼 문제 지문으로 고치라는 얘기니까 도소매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고쳐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찾아보니까 계엄 연월일이 12년도 2월 2일로 문제가 나와 있는데 데이터는 계엄 연월일이 어떻게 돼 있어요? 2017년도 8월 2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2012년도 2월 2일로 고쳐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의 사항은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문제 2번에 다음은 파라상사의 정기분 재무상태표이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 부분은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해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자, 정기분 재무상태표로 들어가서 확인을 하나씩 해보셔야 되는 거죠. 자, 봤더니 자, 지금 여기 입력되어 있는 거에는 미수금이 없는데 지금 여기 제시된 문제에는 미수금이 있어요. 그죠? 미수금이 6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빠진 거죠. 그럼 추가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추가 입력을 맨 밑에 하단에다가 F2번 눌러서 미수금으로 조회해서 입력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금액이 얼마라고 되어 있으시죠? 60만 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확인해 봤더니, 자, 지금 보니까 지급어음이 810으로 되어 있어요. 문제 지문에. 그렇죠? 자, 810으로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지금 입력되어 있는 걸 봤더니 81만 원으로 잘못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810으로 고쳐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수정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아직도 대차 차이가 난다는 건 수정할 게 또 남은 거죠. 자, 찾아봤더니 단기 차입금이 500으로 되어 있어요. 지문에. 그런데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는 단기 차입금이 50으로 잘못 입력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500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는 거죠. 500으로 수정하게 되면 대차 차입 금액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찾아보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문제 3번의 1번입니다. 파라상사의 외상 매입금과 미지급금에 대한 거래처별 초기월 잔액은 다음과 같다. 입력된 자료를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삭제 또는 수정 또는 추가 입력하여 주어진 자료에 맞게 정정하시오 라고 나와 있어요. 외상 매입금을 들어가 보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 정기분 재무제표 메뉴 안에 거래처별 초기월 메뉴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상 매입금을 선택했더니 지금 고래전자가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1200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1200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 그럼 뭐가 틀렸을까요? 자, 보니까 자, 건우 상사가 1100이라고 지금 제시를 했는데
자, 여기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권호 상사 1100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자, 맞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자, 그러면은 뭐가 또 틀린 게 또 있을까요? 아, 여기 석류 상사 2700이 빠졌네요. 그쵸?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밑에다가 석류 상사를 추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석류 상사 금액이 얼마인가요, 여러분? 2700이죠. 2700을 추가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 있습니까? 보니까 미지급금이 나와 있어요. 자, 미지급금 앨리스 상사가 2,500이다 이렇게 있어요. 자, 미지급금 선택하시면 앨리스 상사가 2,500인데 250으로 잘못되어 있으니까 2,500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용구 상사 400만 원 있네요. 이거는 그대로 맞게 되어 있으니까 고칠 필요가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어, 문제 내용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 다음 문제는 2번이죠? 문제 3번의 2번인데, 다음의 내용을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 메뉴를 이용해서 보통 예금 계정 과목에 현금 조교를 등록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으로 들어가서 자, 보통 예금의 계정이니까 보통 예금을 선택하시고요. 그쵸? 그 다음에 현금 조교를 선택하시고 자, 여기에다가 5번에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자, 미수금, 보통 예금, 입금이라고 입력을 하게끔 되어 있죠. 그러면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돼요. 미수금, 보통 예금, 미수금, 보통 예금 뭐라고 돼 있어요? 입금이라고 돼 있나요? 입금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미수금, 보통 예금, 입금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4번으로 와서 일반전표 입력 문제 총 8문제, 한 문제당 3점씩 8문항이 나와 있습니다. 자, 1번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자, 1번에 보니까 7월 13일 정기에 대손 처리했던 남아상사의 외상매출금 200만 원이 회수됐대요. 보통예금으로 입금됐다. 자, 우리가 대손이 나게 되면 대변의 외상매출금이나 이런 채권을 없애고 차변의 차변의 대손충당금 이렇게 분계 처리하는 거죠. 그리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하면 대손상각비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는데 대손 처리했던 걸 회수하면 대변에 대손 충당금으로 기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거 하나 기억을 해주세요. 대손 처리했던 걸 회수했다 그러면 차변에 현금, 대변에 대손 충당금 이런 식으로 대변에 대손 충당금을 기록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금으로 받은 건 아니고 보통예금으로 입금됐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대손충당금 이렇게 해서 분계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일반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서 자, 날짜는 7월 13일이죠. 7월 13일로 들어가서 대손 처리했던 거를 보통예금으로 돌려받았다. 그럼 차변의 보통예금 자, 금액이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200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대손 처리한 걸 회수했을 때는 대변에 대손 충당금을 살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회수가 됐기 때문에. 자, 대손 충당금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되는데, 자, 이때는 외상 매출금에 대한 걸 회수했는지, 바드럼에 대한 걸 회수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근데 외상 매출금에 대한 거래요. 그러면은 외상 매출금에 대한 충당금을 회수한 걸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반드시 여러분 암기를 딱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8월 1일 날 남선 상사에 대한 외상 매입금 2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오름 상사로부터 상품 판매 대금으로 받은 이 받으러옴을 배서해서 줬대요. 그러면 외상 매입금 갚아야 될 거를 내가 받으러옴으로 배서해서 줬기 때문에 차변의 외상 매입금, 대변의 받으러옴으로 분기를 하면 되겠죠. 자, 근데 거래처 코드를 주의해야 될 거는 이 남선 상사 외상 매입금은 남선 상사 거래처 코드를 걸어야 되고 대변의 받으러옴 없어지는 거는 오름 상사 거래처 코드를 걸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문제 입력해 볼게요. 자, 날짜는 며칠입니까, 여러분? 8월 1일입니다. 자, 지금 남선 상사한테 갚아야 될 외상 매입금을 오름 상사한테 받았던 받으럼으로 갚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차변에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외상 매입금 부채가 감소해야 되겠죠? 자, 이거는 누구한테 갚아야 될 거? 그렇죠. 남선 상사. 자, 금액은 200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받으러옴으로 갚았어요. 그럼 대변에 받으러옴 자산이 감소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건 거래처 코드가 오름 상사예요. 그렇죠? 자, 거래처 코드 주의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거 우리는 배서 양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서 양도에는 추심 이인 배서, 배서 양도, 엄의 할인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배서 양도를 우리가 배서 양도의 회계 처리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8월 31일 창고가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을 보통예금으로 이체하여 지급했다. 보증금의 거래처를 기재할 것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네요. 부동산 월세 계약서가 나와 있고요. 여기 부동산의 표시에 대해서 나와 있고 계약의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럼 차임이라는 거는 월세를 말하는 거예요. 보증금 여기 나와 있네요. 보증금이 2천이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보니까 올해 8월 31일에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계약에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8월 31일 날 보증금을 지급을 한 거고, 월세는 이제 30만 원씩 이걸 10일 날 지불한다. 그러니까 다음 달 10일 날 지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지금은 이 문제 지문에 보면 임차 보증금에 대한 거를 보통예금으로 지급했고 이 보증금에 대한 분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증금에 대한 회계 처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날짜가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8월 31일이죠. 8월 31일로 들어가시고요. 그러면 차변에 자, 월세 보증금 낸 거, 이런 걸 우리는 임차 보증금이라고 해요. 임차 보증금이라는 자산의 증가로. 얘는 참고로 기타 비유동 자산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구한테 지급했는지 찾아보셔야죠. 자, 누구한테 지급했습니까, 여러분? 보니까. 자, 임대인이 온천상가라고 써 있어요. 그죠? 그럼 거래처 코드를 걸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온천상가 이렇게 걸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러분? 자, 금액은 2천만 원 이렇게 걸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대변에 자, 무슨 예금으로 지급했다?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해서 분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자, 9월 2일 대표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구입하고 삼성카드로 결제했다. 자, 자칫 잘못하면 컴퓨터 구입한 거니까 비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지금 개인적인 용도로 회사에서 쓰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개인적으로 쓰려고 지금 컴퓨터를 구입한 거예요. 그럼 이 컴퓨터는 그 회사의 비품 자산이 아니죠. 그렇죠? 이 회사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용도의 컴퓨터를 산 거니까. 그렇죠? 이 경우는 회사의 회사의 자산이 아니라 인출해 간 거예요. 인출금으로 보면 돼요. 인출금.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럼 차변에 인출금, 그리고 대변에 카드로 했으니까, 그렇죠. 미지급금이 되겠죠. 바로 돈이 안 나가니까. 그죠? 근데 지금, 삼성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변에 거래처 코드, 삼성카드로 걸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한번 분개를 해볼까요? 자, 그럼 날짜는 언젠가요, 여러분? 보니까, 날짜가 9월 2일이죠. 9월 2일 날. 자, 날짜 확인해 보면 9월 2일입니다. 차변에 인출금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쓰려고 산 거니까 회사의 비품으로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금액은 150만 원입니다. 개인 사업자니까 자기 걸 자기가 가져간 거니까 자본금이라고 해도 되겠지만 연도 중에는 인출금으로 한다라고 했었죠. 그랬다가 이제 이 인출금은 결산할 때 이제 자본금으로 대체를 해주는 거죠. 그죠? 자, 우선 인출금으로 해서 자본을 인출해 간 걸로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자본을 인출해 간 걸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대변에는 미지급금으로 이렇게. 자, 근데 삼성카드로 구입했으니까
삼성카드를 걸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5번인데, 자, 9월 16일 날 만한상사의 당사가 보유하고 있던 차량 운반고 취득원가 1,000만 원, 그리고 처분 시까지의 감가상각 누계액 200만 원. 자, 1,000만 원에 취득을 해서 200만 원만큼 감가상각을 한 거니까 800만 원인데 이거를 900만 원에 갖다가 매각했대요. 그럼 얼마가 이익이 되는 거죠? 그렇죠. 800짜리 주고 900을 받았으니까 100만 원만큼이 우리가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생기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유형자산을 처분했을 때에는 장부에서 제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날짜가 언제예요, 여러분? 문제 보니까 9월 16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차량을 갖다가 판 거니까 차변했던 차량 운반구를 대변으로 제거하시면 돼요. 차량을 갖다가 내가 상대방한테 넘겼으니까 자산은 대변으로 감소해야 되겠죠. 1,000만 원 이렇게 없어져야 돼요. 자, 그리고 이 차량 운반구를 매년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감가상각 누계액을 기록해 왔을 거 아니에요. 이 누계액도 이 차량 운반구의 차감 계정입니다. 이 차량을 처분했기 때문에 이 누계액도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은 대변에 기록되는 거니까 제거를 하려면 그렇죠. 차변으로. 그런데 감가상각 누계액을 조회해보면 자, 똑같은 명칭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대체 어떤 걸로 해야 되느냐? 차량 운반구와 관련된 감가상각 누계액을 써야 되는 거죠. 여기 차량 운반구와 관련된 감가상각 누계액. 자, 코드 번호가 209번이죠. 자, 감가상각 누계액은 해당 유형자산의 다음 번호로 코드들이 설정돼 있어요. 그러면 차량 운반구가 208번이면 209번을 바로 누르셔도 돼요. 이렇게 그 다음 번호를. 그러면 조금 입력하는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잖아요. 그쵸? 자, 금액이 얼마인가요? 보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이 200만 원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량 운반구를 다 제거한 거예요. 차변했던 차량 운반구를 대변으로, 대변했던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변으로 다 제거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는 이걸 팔고 매각 대금으로 현금을 받았어요.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이 KLF 프로그램은 차대변의 금액을 동시에 맞춰준단 말이에요. 근데 800 받은 게 아니라 얼마 받았어요? 900만 원 받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다 입력을 하고 나서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나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대차 차익으로 맞추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입력 다 했거든요. 차량 운반구 없애고 누계액 없애고 900 받았어요. 다 입력하고 나서 봤더니 대차 차익이 이렇게 플러스예요. 이 대차 차익이 마이너스면 차변에 더 금액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렇게 플러스로 차이가 떴다 그러면 대변에 더 금액이 부족한 거예요. 그럼 대변의 금액이 부족하다는 거는 비용 성격이에요? 수익 성격이에요? 수익 성격이죠. 그럼 뭐겠어요?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구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접근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100만 원이 이익이 났지? 생각해 보면 1,000만 원에 취득했는데 200만 원 감가상각했으니까 800인데 900에 팔았으니까 100만 원이 이익이 잡히는 게 당연한 거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 특히나 처음 공부하는 여러분의 입장에서 요 5번 같은 문제를 또 많이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한 번 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6번입니다. 자, 6번 문제 볼게요. 자, 9월 30일 날 기업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우리은행으로부터 2년 후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입하고 보통예금으로 이체받았대요. 차변의 보통예금 자산이 증가하겠죠. 1,000만 원이 맞죠? 대변에는 2년 후에 상환하는 거니까 뭐겠어요, 여러분? 단기 차입금이에요, 장기 차입금이에요. 그렇죠, 장기 차입금이죠. 자, 그럼 분개를 한번 해보면 자, 날짜는 언젠가요, 여러분? 날짜는 9월 30일이죠. 자, 9월 30일로 들어가시고 차변에 보통 예금 받았습니다. 보통 예금 자산이 증가했고 금액은 1,000만 원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대변에 2년 후 상환이니까 그렇죠. 대변에 장기 차입금으로 기록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러분? 자, 이거 누구한테 빌렸죠? 여러분 보니까 우리은행한테 빌렸대요. 그럼 우리은행 걸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채권 채무는 거래처 코드 거는 게 원칙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자, 7번입니다. 10월 2일 날 거래처 포스코 상사로부터 상품을 200만 원의 외상으로 매입하고 상품 매입 과정 중에 발생한 운반비 20만 원은 우리 회사, 당사면 우리 회사가 부담하기로 했대요. 이건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럼 여러분한테 질문이 있어요. 자, 우리 상품과 같은 재고 자산을 취득할 때 상품에 매입한 금액뿐만 아니라 이렇게 취득 관련된 부대 비용을 취득 원가에 다 포함한다 이렇게 했었죠? 여러분 지금 200만 원짜리 상품 구입하면서 운반비 20만 원을 내가 부담하기로 했어요. 그럼 나 상품 얼마에 산 거예요? 그렇죠. 220만 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회계도 똑같아요. 상품 취득 원가는 취득과 관련된 부대 비용을 포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계 입력 한번 해보면 자, 날짜는 언젠가요, 여러분? 날짜는 10월 2일인가요, 여러분? 자, 10월 2일로 들어가시고요. 자, 차변에 상품을 구입했어요. 그럼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는데 순수한 상품의 구입 금액은 200이지만 운반비를 내가 부담하기로 했으니까 20만 원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220만 원을 상품의 취득원가로 잡고요. 자, 외상으로 샀대요. 200만 원은. 그러면 외상 매입금으로 부채의 증가로 자, 포스코 상사에서 구입을 했죠. 그럼 거래처 코드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운반비는 어떻게 지불했대요, 여러분? 현금으로 지불했대요. 그럼 대변에 현금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자, 10월 29일 날 신규 채용한 영업부 신입사원들이 사용할 컴퓨터 5대를 주문하고 견적서 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보통예금으로 송금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영업부 신입사원들이 사용할 컴퓨터니까 우리 회사 입장에선 비품인데 비품을 받기 전에 계약금을 미리 준 거죠. 자, 견적서 금액의 10%면 1000만 원의 10%면 100만 원이겠네요. 그럼 차변에 선급금 100만 원 이렇게 기록을 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비품을 받으면 차변의 비품, 대변의 선급금이 없어지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러면 차변의 선급금, 대변의 보통예금 이런 패턴으로 분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날짜는 언젠가요, 여러분? 10월 29일인가요? 그쵸? 자, 10월 29일 날 차변에 선급금. 자, 거래처는 효은상사라고 되어 있죠? 거래처 코드 또 잊지 말고 잘 넣어주시고요. 자, 금액은 100만 원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변에는 보통예금으로 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보통예금 자산의 감소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일반적표 입력 8문항을 풀어봤고요. 또 다음 강에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